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미디어 고객사를 담당하고 있는 홍두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입장하시면서 다 태깅 하셨죠? 요 세션 끝나고 난 다음에 요 태깅 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경품 추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션 끝나더라도 잠시만 기다리시고 경품 추첨까지 보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 진행할 홍두현이고요. 일단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AWS를 활용한 미디어 솔루션 소개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 솔루션사에서 가지고 계신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진행은 제가 먼저 저희 AWS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이제 미디어 편집 및 관리해서 러브컷 CMS에 대한 부분을 블루캡 시스템즈 배중달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관심 있으신 빅데이터 기반 분석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 마이셀럽스 신전 대표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크게 이렇게 9가지 카테고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컨텐츠가 입수되는, 실제로 미디어 파일들이 입수되는 이제 컨텐츠 입수 단계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입수된 컨텐츠를 이제 실제로 포스트 프로덕션 가공을 하고 편집을 하고 렌더링을 해서 실제 방송분으로 만드는 바로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관리하고 아카이빙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이걸 각 지역 이제 방송국 또는 이제 SO, 실제로 이 방송을 이제 디스트리뷰션하는 여러 가지 채널들로 이제 미디어를 공급하는 미디어 공급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미디어를 실제로 재생하고 배포하는 단계, 또 앞서서 저희가 보셨지만 OTT 서비스를 통해서 웹이든 모바일이든 다양하게 라이브 VOD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디지털로 퍼블리싱되는 영역들, 이런 영역들에 또 전반적으로 걸쳐서 요즘 많이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신 게, 이렇게 소비되는 컨텐츠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취지에서 분석 그리고 추천에 대한 영역까지 크게 9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이제 미디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보시면 각 영역별로 다양한 글로벌 그리고 국내 고객사들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디어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뭐 터너라든지 소니 DADC 같은 이제 회사들이 AWS 상에서 미디어 공급망을 갖추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소니 DADC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선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도 잠깐 공유드렸지만 20페타 이상의 수많은 CP들로부터 공급된 컨텐츠를 여기서 가공을 하고 각 SO들이 원하는 형태로 전달을 해주는 바로 이런 미디어 저장을 하고 프로세싱을 하는 전 단계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구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컨텐츠 관리 아카이빙 영역에서 보면 넷플릭스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AWS 상에서 클라우드 상에서 100% OTT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컨텐츠에 대한 이제 관리라든지 아카이빙 뭐 당연히 AWS 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터너 같은 경우에도 수십 페타 단위의 아카이빙을 실제로 AWS 클라우드로 옮겨오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이게 이제 컨텐츠를 아카이빙 한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앞서 보여드렸듯이 그 아래 단계, 여기 분석 추천과 같은 이런 단계들, 그리고 효과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하기 위한 단계들을 위해서 바로 이런 각 영역별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너지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OTT 영역 같은 경우엔 이제 뭐 푹 같은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글로벌하게 넷플릭스, 아마존 비디오 같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앞서 보셨던 고객사들이 이제 AWS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들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네이티브한 레디메이드 된 미디어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서비스들을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들, 그리고 특정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 검증된 파트너 솔루션들을 가지고 또 구축하는 방법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AWS가 제공하는 코어 서비스를 가지고 직접 개발을 할래 라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스텀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크게 이제 보면 3가지 방법들로 앞서 보셨던 고객들이 AWS를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네이티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저희 리인벤트 유저 컨퍼런스에서 미디어 서비스들이 새롭게 론치가 됐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엘리멘탈 기반으로 이제 새롭게 미디어 서비스들이 론치가 됐고요. 크게 보면 라이브 서비스를 위한 미디어 라이브, 그리고 트랜스코딩을 위한 미디어 컨버트, 그리고 패키지, 스토어, 서버 사이드 광고 삽입을 위한 이제 미디어 테일러 같은 미디어에 특화된 이런 서비스들이 새롭게 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AWS가 가지고 있던 레고 블럭들을 가지고 몇 번 조립을 하셔야 되는 것들을 쉽게 보시면 이미 조립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가져다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실제 편집이 끝난 그 영상들을 뭐 특수 효과를 한다든지 뭐 렌더링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저희 뭐 렌더팜들을 쓰시는데요. 렌더팜을 위한 이제 데드라인, 띵크박스 데드라인이라는 서비스도 저희 AWS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런 미디어 파일들에서 좀 더 많은, 좀 더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렇게 추출된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새롭게 추천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희 폴리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들, 레코그니션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레디메이드 된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서비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페시픽하게 뭔가 각 영역마다 앞서 보여드렸던 9가지 미디어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저희 이미 검증된 파트너사 솔루션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들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그 특화된 솔루션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서비스 자체로 쓸 수도 있고 파스 형태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라이센스를 가져다가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쓰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마지막은 정말 우리는 AWS가 제공하는 코어 서비스, 스토리지, 컴퓨트,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이런 CDN과 같은 이런 퓨어한 코어한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고 또는 서비스 로직을 만들고 우린 서비스 할래 라고 하시면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저희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고객들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코어 서비스 기반으로 개발을 하실 때 실제로 뭐 어떤 빅데이터 AI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들을 좀 더 이제 그 묶어서 쓰시는 여러 가지 뭐 딱 구분을 짓자면 사실 요런 카테고리, 요런 카테고리, 요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게 혼합된 형태로 여러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특화된 비즈니스 로직 또는 좀 더 특화된 기술력이 있으신 데는 저희 코어 서비스 기반으로 커스텀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사실 좀 더 쉽게 접근을 할래 라고 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미디어 서비스를 예전에는 저희가 코어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조립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작년에는 말씀드렸다면 이제 좀 더 레디메이드 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빠르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효과적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글로벌 국내 미디어 고객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방식으로 저희 AWS를 활용해서 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포인트 솔루션들이 실제로 필요하실 텐데요. 제가 이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편집 및 관리 쪽, 러브컷 편집이나 CMS나 이런 쪽을 클라우드에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캡 시스템즈 배중달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캡 시스템의 배중달입니다. AWS 클라우드에서의 미디어 관리와 영상 편집 기능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정보 소비 방식 변화 트렌드, 그리고 이로 인한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대응 과제, 그리고 저희 회사가 솔루션 개발 당시에 목표로 삼았던 내용들, 그리고 CMS 아키텍처와 CMS를 테마하는 그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낵컬처는 2007년 위어드에서 요즘 사람들이 여유 시간에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성향을 반영하는 문화적 코드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스낵 컬처의 영향으로 시스코 보고서에서 이렇게 보듯이 모바일에서의 그 영상 및 정보 사용, 죄송합니다. 정보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글로벌 한국 모두 급격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미디어 회사들이 아주 짧은 시리즈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SNS에 나오는 모든 영상들이 5분 미만의 짧은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이 영향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트렌드로는 제로 TV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로 TV와 TV 수상기가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TV 콘텐츠를 소비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OTT 사업자들이 앞다투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추세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전체로 보면 한 56%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10대에서 40대까지를 보면 77% 정도가 됩니다. 즉 미디어와 정보의 소비가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 미디어와 정보의 소비가 필요시 검색하는 방식에서 구독하는 방식으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OTT 사업자들은 우월적 경쟁적 수단으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독점적 제휴를 통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업자들이 미디어와 정보 소비 변화에 대응한 많은 노력들을 분석해 보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여러 플랫폼에 제공하기를 원하고, 미디어의 제작에서 서비스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단축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걸친 크로스 인더스트리 리ኳ이먼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디어의 관리, 생산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만 생산했던 곳에서 비전문가들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미디어 사업자들은 제작 중심의 미디어 서비스 회사에서 서비스 중심, 즉 서비스 퍼스트 회사로 트랜스포메이션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정보 소비의 변화와 인프라 환경의 변화를 비즈니스의 중요한 동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익 증대를 위해서 어떤 인프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즉 현재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 혹은 광고 제공 서비스를 통한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TV에서 인터넷 포털로, 그리고 현재는 SNS가 광고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또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모두 빌드 형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패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단에 있어서 중요한 네트워크의 진화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지가 중요한 이네이블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을 AWS 환경에서 서비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컨셉, 그리고 전제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개발할 때 먼저 세운 내용들입니다. Think Big이라는 뜻은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 회사가 만들지 않고 AWS가 갖고 있는 IT 기술, 컴포넌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인프라의 위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치뿐만이 아니고 이 서비스가 팔리는 위치, 영업의 위치도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의 관리 및 서비스의 제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자체의 목적을 넘어서 플랫폼으로서 콘텐츠의 블렌딩이 될 수 있게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늘
에버그린 컨텐츠, 유명한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하는 구축 모델에서 패브리케이션 모델로 변경을 해서 신속하게 시장의 요구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한 결과를 보면 많은 일들이 AWS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면에서 AWS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비디오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키텍처는 오늘 비디오 플랫폼의 전체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데모에 연관된,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표시한 내용입니다. 우선 웹 컨텐츠나 미디어 컨텐츠들은 S3 레포지토리에 저장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와 VOD 컨텐츠는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자동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서비스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서비스 프로파일은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 목적에 맞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절차를 관리합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반 사용자와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와 같은 미디어 사업자들도 모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CMS의 주요 영역입니다. 플랫폼의 베이스 레이어에서 모든 서비스와 태스크를 지휘하는 워크 프로세스 매니저, 그리고 미디어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 그리고 미디어 자체를 처리하는, 즉 변환, 편집, 미디어 원시 데이터를 서비스 데이터로 미디어를 서비스 수준으로 변환하는 컨텐츠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정보와 미디어 레포지토리의 연결, 그리고 관리를 위한 컨텐츠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MS 시스템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기능과 역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의 업로드 저장, 그리고 저장된 컨텐츠를 서비스용으로 변환하고 컨텐츠의 권한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에 따른 메타데이터의 태깅, 그리고 컨텐츠를 필요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곳으로 전송하는 기능 등이 저희가 제공하는 CMS의 기능입니다. 또한 검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종속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 메타데이터들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를 관리해서 빈도에 따라서 미디어가 아카이브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새롭게 서비스가 변화되는데요. 그 서비스가 기존의 워크플로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서비스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에 저희가 만든 목표는 콘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운영과 관리의 목표가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 CMS 아키텍처를 잠깐 보여드리면 웹 컨텐츠하고 미디어 컨텐츠는 DB와 S3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컨텐츠는 CMS 관리하에 미디어 컨버터를 통해서 변환이 되고, 그리고 미디어 컨버터에 변환이 되고, 변환된 건 S3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인코더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고 미디어 스토어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다시 S3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지금 보시는 거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도식이 되어 있지만 이 백그라운드에는 아까 보신 미디어 플랫폼과 CMS가 전체 아마존 엘레멘탈 서버 그룹군에 대한 프로퍼티, 제어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저희 CMS의 아주 간단한 기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이 채널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디파인 할 수 있고, 이 채널 하위에 모든 콘텐츠들과 메타데이터들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이 CM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 프로그램, 영화, 강의, 그리고 문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MS의 데이터 모델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그리고 에피소드, 컨텐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 개의 데이터 모델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콘텐츠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이제 영상 편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편집으로 가게 되면 NLE에서 같이 그 이전에 바로 썼던 프로젝트 파일을 유지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새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겠느냐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소를 하고 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과 함께를 이거 예고편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로 넘어가게 되고 두 개, 이게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이 검은색이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편집을 이렇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레이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이게 한 레이어이기 때문에 NLE는 레이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는 이 번호가 이 레이어를 논리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신과 함께 있었던 레이어를 두 번째 있는 녀석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13이 돼서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보시죠. 그러면 이 내용을 그냥 바로 편집을 하면 바로 AWS에 요청을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이 NLE에서는 2대1 데이터 편집점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레멘탈 서버에 보내서 엘레멘탈 서버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들이 어댑티브 스트림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검색을 다시 해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만든 컨텐츠를 선택해서 프로젝트 파일로 가져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지우고 여기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 갖고 있는 파일에 대한 편집이고요. 이제 사실 이 라이브 영상은 제가 지금 막 누른 이 순간에 라이브를 AWS에 시그널을 보내서 지금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초 뭐 이 정도가 지금 캡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는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 에로를 이용해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영상을 이렇게 늘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다른 데를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잡고, 근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라이브로 지금 그로잉 하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제가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데이터 캡처가 되는지. 이렇게 좀 늘어났죠. 그래서 본래 편집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뒤에 다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대로 이 순서를 그대로 킵해서 볼 수도 있고요. 편집의 결과를. 이거를 순서를 이렇게 뒤바꿔서 3번을 맨 앞으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플레이를 하면 그래서 얘를 편집하면 이제 AWS 데모 투투투투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되는 건 뭐 똑같이 생성이 되고요. 이제 CMS에는 이렇게 생성된 영상이 CMS에 가보면 자동적으로
컨텐츠 목록에 보시면 아까 지금 조금 전에 했던 투투투투가 영상이 편집이 끝나서 이쪽에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다 끝나 있죠. 이렇게 영상 편집이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숨어 있는 영상 편집 기능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라이브 비디오에 대한 에디팅 부분만 간단하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채널은 엘레멘탈 미디어 라이브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멀티 레졸루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의 레졸루션을 만들고 미디어 컨버터한테 편집된 영상으로 여러의 레졸루션을 어댑티브를 위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동시에 일단 여러 레졸루션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집할 때 적당한 어느 비트레이트 정도의 뭐 640이나 320 이 정도의 비트레이트로 편집을 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컷이 이루어져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건 미디어 컨버터한테 시켜서 백그라운드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제가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저희 배중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가지고 계신 컨텐츠를 이제 효과적으로 다시 편집해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들, 뭐 흔히 저희 요즘 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VOD, 라이브 양쪽에 다 적용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아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빅데이터 기반 분석 추천 서비스 에 대해서 마이셀럽스 신지현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셀럽스의 신지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마이셀럽스라는 회사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만들어진 지 한 3년 반 정도 된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지만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체적인 AI 솔루션을 구축하고 그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희 사례를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실은 여기 계시는 모든 현업의 분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내 사업에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주문을 들어보셨을 거고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마존이나 또는 다른 큰 플레이어들이 하고 있는 이런 감각이나 행동의 영역이죠. 이를테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음성을 얼마나 애큐레이트하게 이걸 받아들일 건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감각, 즉 들어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게끔 추론해내느냐, 이 부분에 사실 저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제 솔루션은 빅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고요. 앞단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앞서 이제 발표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이제 푹이 개편을 했잖아요. 푹 개편된 거에 있는 추천과 사용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태그의 형태로 제공되는 이제 알고리즘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JTBC 미디어컴이라고 하는 곳과의 제휴를 통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는 솔루션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빅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의 본질적인 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 조직적인 이슈 또는 내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나 리소스가 필요해서 할 수는 있지만 하지 못하는 형태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걸 저희가 마치 예전에 웹이 처음 나왔을 때 웹 에이전시가 오프라인 온라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준 것처럼 모바일이 나오면서 웹에서 모바일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에이전시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는 기존의 서비스를 AI화 해주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에이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단에 이렇게 데이터를 추론해내고 처리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오퍼링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만들어낸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특정 알고리즘 또는 그 처리하는 퍼포먼스 자체, 또 그거를 시각화하는 또 한 부분, 이걸 처리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 각각의 분야에 굉장히 집중하고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걸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모델링하고 처리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를 생각하고 만든 게 이 빅데이터 스튜디오입니다. 크게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아마 들으신 모든 설명은 어떤 기능이 된다, 얘가 어떤 식의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측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해서 결국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민을 기술,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들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 우리 서비스가 사용자들한테 주는 밸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이내믹 온톨로지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급망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데이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컨텐츠를 만들고 관리하지만 그 관리를 하는 방식을 효율화하는 솔루션이 있을 뿐 이 컨텐츠 자체를 자동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플러그인하게 되면 이 컨텐츠의 생성과 운영 자체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추천을 했었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추천합니다. 이를테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드라마를 해주던가, 예능을 좋아했던 사람한테는 예능을 추천해주고요. 로맨스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로맨스를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똑같은 이 방송 컨텐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로맨스 영화라고 해도요, 누구는 슬픈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고요, 누구는 야한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고요, 누구는 재밌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기준으로 판단했던 업계가 정했던 카테고리의 분류 체계 가지고는 사용자들 니즈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고, 빅데이터 시대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라이프와 이 데이터가 함께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남겨놓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정말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방송의 예를 들자면 마이스럽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류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방송이나 또는 컨텐츠에 대해서 등장인물이 어떻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축이 되고요. 또 이거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이 어떻다라는 게 축이 되고요. 이걸 연출하거나 이걸 표현해낼 때 의도가 어떻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단순히 사용자들이 얘기하던 텍스트 또는 산업의 분류 체계로 갖고 있었던 우리만의 디렉토리 체계가 아니라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화를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오고요. 그걸 통합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를테면 방송을 찾을 땐 등장인물이 어떻고 작품성이 어떤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옷을 찾을 때는 정말 저희가 이런 거 있었어요. 옷을 찾다 보니까 하체 비만을 가려주면서 그러면서도 너무나 공들인 티가 나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세련되고 이런 걸 찾기도 하고요. 와인을 찾을 때는 편의점 티 안 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산뜻한 향을 가진 와인을 찾더라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남겨놓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델링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셀럽스의 다이나믹 온톨로지는 굉장히 다양한 디멘전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축적할 거냐이고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항상 우리의 어프로치는 내가 데이터를 내 안으로 전부 다 데리고 들어와서 내가 알아서 분석해서 그리고 내가 짠 하고 사용자를 맞춰줘야지라는 어프로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다양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허들이 많거나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시대라고 하게 되면요, 결국은 데이터 자체도 어디서 가지고 올 거고 무엇을 가지고 올 거고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이셀럽스는 자체적인 데이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방법론을 통해서 특정한 니즈, 특정한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 바로 얼라이언스 부분인데요. 저희가 푸기나 JTBC 미디어컴 또 기타 다른 섹터에 있는 이제 뭐 야놀자나 식신, 만개 레시피와 같은 다른 제휴사들과의 제휴를 하는 가장 큰
어떤 베네핏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저희가 아까처럼 에이전시처럼 AI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역량을 제공해 주고요. 그로 인해 저희는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이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받고 학습하고 이게 우리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용자들에게 직접 또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밸류로 나아가는 부분이 저희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앞전에 발표하신 이제 배 대표님의 CMSR은 조금 다른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이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이거를 바로바로 컨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데이터 드리븐한 CMS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되게 많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안에 보고자료나 리포트로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팔아먹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만의 이윤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에코시스템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많은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밸류를 제공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 데이터를 잘 조합하는 모델링을 해서 바로바로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컨텐츠를 빠르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 페이지들이 머신에 자동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양들을 가지고 저희가 제휴를 진행을 했죠. 푹 같은 경우는 아마 앞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푹이랑 제휴를 한 건, 푹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방송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타사 서비스들과 똑같이 다시 보기, 그냥 아니면 인기 있는 방송 몇 가지 보기, 또 뭐 송중기라는 배우가 뜨면 송중기가 나왔던 몇 가지 영화만 뿌려지고요. 전체 소비되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만 한 번도 클릭을 못 받는 컨텐츠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인기 방송이라도 다른 여러 가지를 큐레이션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단순히 태그를 달았을 땐, 태그로만 제공됐을 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말하는 시대상이 바뀌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고정된 색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천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해서 검색, 그 다음에 별도의 인사이드 푹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큐레이션하는 컨텐츠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JTBC 미디어컴 같은 경우는 내부 대시보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광고 영업을 하는 곳인데요. 결국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효과를 보고 싶은데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시청률이란 말이죠. 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나오는 리포트나 설문조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사실 실물을 보여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이제 보안상 설명을 좀 드리자면, A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웃음이라고 하는 코드가, 감동이라고 하는 코드가 동일 장르 대비 어땠고 전 회차 대비 어땠고 거기에 대해 사용자들이 어떤 긍부정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각각의 출연진들의 미디어 커버리지나 어떤 기여도가 어떻게 되고 출연진 간의 긍정률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등을 이 목적에 맞게끔 모델링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라이브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대시보드처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모바일 웹, 뭐 앱 이런 걸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메신저 그리고 보이스의 시대로 갈 겁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런데요. 지금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발화하는지를 학습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분 챗봇을 고려할 때도 시나리오를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뭐 A라는 키워드에는 이런 시나리오 분기 조건을 달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화하는 거를 캐치해내고 거기에서 주요 맥락을 뽑고 그거에서 연산된 가장 어울리는 개체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으로 저희는 챗봇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뭐 재밌는 거 없어? 라고 하면 재밌는 이라는 게 방송 재밌는 거랑 영화 재밌는 거랑 옷, 뭐 예를 들면 뭐 재밌는 스타랑 전부 다 갖고 있는 세부 애트리뷰트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따라 맞는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그러면 결국은 보이스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사용자의 대화를 자르고 그 오더를 학습하고 그 패턴을 익혀서 사용자의 이 문장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용자들의 발화 패턴을 전부 다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존 음성 서비스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정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MBC 수목 드라마 틀어줘
라고 하지 않는 이상 MBC와 수목 드라마라는 키워드로 정확하게 인텐트를 넣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처럼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발화하는 것들을 학습하고 발화 내에서 정황을 뽑아내고 거기에 맞는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 있잖아, 왜 MBC에서 하는 건데 좀 유쾌하고 되게 신나고 약간 병마신 캐릭터 나오는 그 토요일날 하는 예능 프로그램 뭐 있지? 그것 좀 알려줘봐 라고 제가 이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지저분한 패턴으로 말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발화하는 인텐트들, 맥락을 포함하는 단어들, 저희 자체는 그걸 키 토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주요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가 찾아내면서 그거에 맞는 다양한 개체들을 추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주에 자체적인 서비스로 말해라는 서비스로 해서 말로 찾는 음성 포털이라는 B2C 서비스로 런칭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어떤 식으로 AWS와 진행을 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면 아까 부장님의 발표를 본다면 코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커스텀을 하고 있고요. 그 기반으로 아마존을 쓰고 있는 다른 파트너사들에게 또 다른 밸류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한 40명 남짓 되는데요. 그 40명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개발 로직에 집중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스템 엔지니어가 저희는 없어요. 아직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물리 서버도 놔보고 다른 데랑 같이 섞어서도 써보고, 근데 그만큼 퍼포먼스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S3에 올리는 것부터 이거를 처리하면서 각각의 스냅샷별로 분석을 돌리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전부 다 효율화를 진행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AWS에서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글로벌 팀의 지원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솔루션을 많이 도입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이제 뭐 저는 이제 정말 이 시스템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동일한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확장되지만 저희가 쓰는 순간순간만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인 효율성을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서버에 대한 프로비저닝이나 운영 관리가 전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 뭐 저희가 인력, 리소스를 그쪽에다가 단 0.5맨먼스라도 투입을 해야 하는 이런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 처리를 하는 부분, 그거를 내보내주는 이 전체 영역을 전부 다 AWS 기반으로 지금 구축해서 구현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사실 아키텍처는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데이터의 스냅샷을 찍는 것들에 대해서 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로드가 또 갑자기 막 이상해지거나 이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고쳐가고는 있는데요. 다른 솔루션을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보안이나 확장성이나 이런 게 이제 증명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 걸 기반으로 아까 푸기나 다른 데처럼 AWS를 쓰고 있는 다른 고객사들에게 이제 같이 솔루션 제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할 거고요.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하는 추천이라고 하는 건 일단 추천이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적재했던 그 방식으로 우리 사이드에서 이해해서 사용자에게 추천을 할 거냐, 사용자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재분류해서 추천을 할 거냐, 그게 사실 큰 차이고요. 두 번째는 이 추천을 함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이 사용자의 발화를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걸 고민하고 여기에서 한계를 그냥 도입하면서 갈 거냐,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빠르고 쉽게 사용자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게끔 가져갈 거냐, 또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사실 데이터 기반 추천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저희가 진짜 커스터머한테 진짜 현실에 와닿는 밸류를 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농담이지만 이 자리는 AWS 좋다고 간증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WS를 쓰면서 저희는 일단 보안과 운영 효율성,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줄이고 거의 코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분석 추천 관련해서 정말 좋은 솔루션 소개해 주신 저희 배지현 대표님, 그리고 가감 없는 간증해 주신 저희 배지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끝났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고객이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자체가 변하고 있고 비즈니스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모두 기술을 혁신을 하고 내부에 가지고 계신 서비스를 혁신하고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혁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라고 믿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메워주시는 이런 솔루션사들과 함께 여러분들 비즈니스 혁신을 저희가 도와드릴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올해 저희 이런 거 했습니다라는 또 다른 사례를 발표해 주시는 고객사가 나올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